자,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이 첫 번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 영상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으로 이동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적절한 기대치를 제시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얼음을 깨는 것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번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트레이딩 설정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주로 선물 지수 트레이딩 멘토링이 될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 아이디어는 트레이딩뷰닷컴의 페이퍼 트레이딩 범위에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싱커스림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실행한 데이터이며 유튜브 및 다른 교육자의 데이터와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표시된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중 가격 행동, 나스닥 전자 미니 선물,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 멘토링의 주요 초점입니다. 알겠죠? 저는 이 시장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다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전자미니 S&P를 분명히 보는 트레이더입니다. 이미니 다우퓨처와 이미니 나스닥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니 나스닥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움직임을 관찰하고 움직이기 전에 가격 움직임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물론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방법과 비교 및 대조, 이 멘토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데모 계좌에서 특정 설정을 찾는 방법 아시겠죠? 또는 귀하의 페이퍼 트레이딩 계좌에서요. 실거래 계좌로 거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주로 트레이딩뷰닷컴의 페이퍼 트레이딩 모듈의 범위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뒤늦은 데이터,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시간 실행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를 거래할 수 있었다면 계정에서 나스닥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다음 동작 중 하나만 캡처할 수 있었다면 어떤 동작을 캡처하고 싶으십니까? 방법 알아보기.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이 글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생각할 하지만 어떤 것이 정말 눈에 띄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를 전체 차트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분 차트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눈에 띄나요? 이제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했다가 준비가 되면 일시 중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절대 일시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서 두 개의 주문이 실행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이것은 사실 반전입니다. 따라서 롱 포지션에 거래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이거요. 이 역시 반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마감. 그리고 또 다른 긴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구입니다. 짧은 항목을 입력한 다음 표지를 선택합니다. 알았죠? 일관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핸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풀, 지수 선물 계약에서 움직임 처리, 만족할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4번의 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장, 예를 들어 이미니 S&P를 거래할 때 4450 레벨에서 매수했는데 4451까지 가면 풀 핸들링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또는 4틱 또는 핸들당 타레타 또는 타라르리의 4배입니다. 나스닥은 핸들당 타입니다.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훨씬 더 많은 핸들이 있고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이 무기력한 가격 행동은 지수 또는 세 가지 중 다른 지수를 선택합니다. S&P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스닥 다우지수에 투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지수를 많이 거래하지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YM 거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YM은 선물 계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장에는 없는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1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1계약을 거래할 경우 마진이 1.5배가 됩니다. 할인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브로커는 이민희 S&P 전체 선물 계약을 체결하려면 약 5와 약 4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각 마켓에서 마이크로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수를 줄입니다. 틱 승수는 기술적으로 훨씬 적은 레버리지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대화 시작,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제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요. 좋아요. 그럼 저는 특별히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둘러보면 자신에 대해 큰 악취를 풍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계좌에서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싱커스윙에서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트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게시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에 대한 성찰. 싱커스윙 또는 TD 아메리트레이드 계좌로 이동합니다. 커뮤니티 탭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채널을 구독할 때 다음을 수행합니다. 모든 알림을 토글합니다. 종 모양의 작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모든 알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커뮤니티 탭에 글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대체할 수 있는 앱인데 제 생각에는 별로입니다. 이 모든 것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이곳과 이곳 사이에서 거래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적은 수의 핸들이 아닙니다. 꽤 많은 수의 핸들입니다. 그것은 몇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서 반전되어 다시 하락하고 여기서 다시 반대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오래 가십시오. 여기에서 오랫동안 타산 강렬함을 위해 숫자를 줄였습니다. 에서 나가기. 여기서 오래 가기. 그런 다음 크리스 버리는 가기. 그런 다음 짧게 에서 커버링. 그래서 다음 중 어떤 거래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쳐두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괜찮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설정을 찾는 방법. 여기를 클릭하세요. 핸들의 수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핸들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논리는 이러한 유형의 프레임워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는 거래 모델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러한 설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뿐입니다. 노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신호 생성 기믹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 서비스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비를 지불한 제 멘토링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여기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손을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과정과 연습 방법을 따라 하다 보면 차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독립적 사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호 서비스의 일부이거나 신호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접근 방식의 일부인 경우 블랙박스 시스템 포로가 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는 실제로 거래를 표시하는 작은 거품을 제외하고는 깨끗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종류의 글쎄요, 왜곡으로 인한 가격 움직임을 읽습니다. 차트에 낙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3억의 핸들을 찾고 그것을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빈도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그런 유형의 거래를 하시나요? 물론이죠.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하는 일입니다. 알고리즘이 이를 수행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고리즘을 벗어난 설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아주 작은 핸들과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나스닥 마이크로 계좌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네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좋아요. 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스킬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장중 좋은 가격대를 찾고 싶을 때입니다.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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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를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면 누군가가 넌 나쁜 놈이야, 넌 이러이러한 놈이야, 저러한 놈이야, 뭐든 상관없어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약속은 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 영상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하는 방법을 설정했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으신 분은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끄고 다른 동영상을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가격 움직임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기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나스닥을 살펴보자. 선물 3월 인도 계약이며 트레이딩 뷰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이 기호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NQH를 0에서 2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간 차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매주 새로운 거래 주간이 시작되기 전 가급적이면 주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상승할까요? 아니면 더 낮아질까요? 주간 캔들 종가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간 캔들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은 우유부단한 캔들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형성되고 열렸을 이 촛불이 더 높거나 낮을 가능성이 더 높나요? 물론 여기에는 뒤늦게 깨달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적 요인입니다. 어차피 이맘때쯤이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익과 이러한 요인에 더해 일봉 차트의 기본 분위기로 인해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무겁고 여기로 끌리려고 했어요. 이 모든 제품이 일주일 안에 배송될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간 캔들이 하단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입니다. 좋아, 아니면 내려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일요일 개장에서 월요일 거래로 이어지는 저점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분석에서 집중해야 할 구성 요소입니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제가 끌어당긴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종이 클립이 되면 특정 가격 수준과 계절성에 대한 자기 충동이 있습니다.
가격을 설정합니다.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속도와 규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보고 공부하면서 리듬을 익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교육자는 제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으며 다른 교육자에게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은 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감이 오죠. 경험입니다. 그 외에는 정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한 주간 캔들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집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 초반에 시작될 수도 있고 하루만 시작될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으며 그 안에서 설정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학생도 매일 매 세션, 매일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유일한 일은 매일매일 수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구축한 다음 수익성을 얻으면 손실이 발생하자마자 마음을 날려버리고 빨리 수정하고 싶을 것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패자 사이클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찾고 있는 유일한 것은 주간 캔들을 기준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초기 편향이 설정됩니다. 1일 차트에서 스윙 고점과 스윙 저점을 찾아서 유동성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와 유동성에 대한 수요,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요인은 주로 이 시간대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은 바로 여기 이 차트 주기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간 캔들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주간 편향입니다. 그런 다음 일봉 차트로 이동하여 기본적으로 해당 주간 범위의 상승 또는 하락 확장에 대한 큰 계획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낮은 가격을 찾고 있고 약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기 저점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처럼 단기 저점이 될 것이고 이는 단기 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점 아래에는 매도 스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찾는 법을 배우라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유동성인 스톱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구매 중지. 이전 저점 아래에서는 매도가 중지됩니다. 불균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캔들이 상승하고 이전 캔들의 고점이 여기에 있고 다음 캔들의 저점이 여기에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캔들 하나만 올라갔을 뿐 같은 가격대의 캔들과 겹쳐서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불균형입니다. 상승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를 통해 이를 상쇄하고 반대쪽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매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경매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망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차트에서 직사각형이나 상자를 그리는 것을 보고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와 공급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인지요? 저와 함께 몇 주만 지내보시면 이것이 완전히 독특하고 이와 비슷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대다수가 이 모델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가격을 찾고 있습니다.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 유료 그룹에서 더 낮은 가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일 차트로 이동합니다. 시간별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시간별 차트에서 주간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캔들인 뉴욕 시간 자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 금요일 자정 거래가 시작될 때 좋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매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에 그리고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통합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일봉 차트의 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1일 차트에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펀드 트레이더, 대형 기관 트레이더, 기관 마인드셋 투자자들이
이 오래된 저점과 고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는 이와 같은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래 레벨이 는 이전 1일 저점이며 다시 1일 차트의 차트로 가져가겠습니다. 바로 여기 저점입니다. 시간별 차트로 드롭다운하면 해당 레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11 레벨을 이 시간별 차트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좋아요. 처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만들어냅니다. 단기 고점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모를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바로 매수 스탑입니다. 이 저점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도가 멈췄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시장은 처음에 하락세로 거래됩니다. 를 클릭하고 매도 스탑을 해제합니다. 왜 먼저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공매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설계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이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통합하고 있다면 여기서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유형의 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일종의 속임수와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매도 스톱이 있는 사람은 약세장에서 매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숏으로 트리거된 다음 해당 트레이더와 이미 이 고점에서 숏이었던 트레이더를 상대로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해당 매수 중지 유동성 풀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첫째, 여기 계신 분들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높이 이상으로 주행하면 모든 구매 중지를 보냅니다. 이 시장 주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스마트 머니의 완벽한 상대방이 됩니다. 시장은 이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운전하면 이러한 매수 스탑은 스마트 머니 트레이더의 거래 상대방 또는 반대편입니다. 공매도를 원합니다. 공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공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고 항상 매수 손절 또는 단기 고점 이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됩니다. 더 높은 가격, 일반적으로 단기 저점을 찍고 매도 중지를 취한 후 매우 뚜렷한 상승 랠리가 나타나기 전에 매도 중지를 취하게 됩니다.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차트로 이동하면 실제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분 시간 프레임. 이제 시간별 차트에서 방금 언급한 저점과 고점, 그리고 시간별 차트에서 저점이 작은 선 세그먼트로 정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추세선이 있고 여기에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세선의 범위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조할 때만 사용합니다. 이 레벨은 제 차트에 없습니다. 네이키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동안 차트에 이러한 레벨을 그려두어야 하는데 이는 유동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트에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방향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시장이 처음에 어떻게 하락했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매도 측 유동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트레이더는 휴식 시간에 매도할 경우 숏 포지션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브레이크아웃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알고리즘이 깔끔하게 전달된 영역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상대적으로 동일한 고점입니다. 이 고점이 하락하기 직전에 이 고점과 이 고점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그렇다면 소매 거래자들은 이를 보고 무엇을 신뢰하나요? 저항. 따라서 숏 포지션을 취하려면 명확한 저항선 바로 위에서 매수 스탑을 하세요. 이러한 레벨은 짧은 기간 동안 작동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여기에서 이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유형의 이벤트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방금 전에 중요한 가격 변동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규모나 중요도가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일반적으로 가격 전달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스톱 헌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상대적으로 동일합니다. 언제 시장이 상승하나요? 주간 차트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무거웠어요. 약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은 통합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방으로 돌파하여 무엇을 트립했습니까?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브레이크 아웃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트레이더들이 오프사이드로 잘못된 쪽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매수세가 멈출 곳입니다. 여기 또는 여기에서 공매도할 만큼 현명한 분들을 위해 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 큰 유동성 풀이 여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락 추세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날 숏 포지션을 취했던 모든 분들, 그들은 이 높은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아래를 돌파하자 모두 서둘러 그 바로 위에서 손절매에 나섰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설명이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응모작입니다. 싱커스윙을 통한 실시간 계정입니다. 찰스 슈왑, 브로커의 청산 업무를 담당한 청산 회사였습니다. 비즈니스의 한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데모 계좌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진입한 페이퍼 트레이딩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반전이었다. 전체 사업.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큰 거래를 보여드렸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레임워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동성 풀이 사라집니다. 더 낮은 주기로 내려가서 특정한 것을 찾기 시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더 낮은 주기로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 2분 차트가 있습니다. 왜 2분 차트인가요? 2분, 1분, 3분, 5분, 5분은 여전히 그 시간대 아래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1분입니다. 이분은 3분 차트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인덱스의 불균형을 찾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장중 고빈도 설정을 찾고 있다면 1분, 2분, 3분 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은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고빈도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실제로 3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단위입니다. 그렇군요. 15초, 30초, 45초, 60초 강역으로요.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은 이러한 작은 불균형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나요? 여기 구매 중지에 대한 실행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이전 고점, 이전 고점, 이전 고점을 기억하세요. 바로 이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시간대인 15분 강역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15분 강역으로 변경됩니다. 더 낮은 주기로 내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2분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트를 사용하여 불균형을 찾아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 시장은 여기서 단기 저점을 형성한 후 그 아래로 하락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시장 구조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와 기본 틀은 우리가 어떤 시장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간 약세, 주간 캔들이 하락세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통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동일한 고점으로 설계된 유동성 풀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은 먼저 하방으로 돌파한 다음 실행되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서둘러 숏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고 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시그니처를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숙제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놀랍죠? 매주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보면요. 장중 차트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런 유형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스탑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당이 저점을 기록한 후 그 아래로 하락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 구조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저점이 깨지면 여기 이 작은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언급한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장은 저기 그 영역 안쪽으로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매도하지 않으면 더 낮은 차트 주기인 1분 차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3분 차트였다면 1분 차트로 내려가서 그 시간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형성될 것입니다. 5분 차트라고 가정하고 1분 차트로 내려가면 이 아래에서 같은 차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고 이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것을 찾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시간대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학습한 후에는 이 양초는 낮게,
이 양초는 높게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학생들에게 공정한 가치 격차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아요.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네,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1016 그리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었고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일단 그 불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이 해당 영역에 들어갑니다. 가격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어낸 것이거나 인위적인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면 알고리즘이 분명히 존재하며 알고리즘이 매일 매순간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매수 및 매도 암인력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먼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비율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매매 압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론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게 되면 실행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실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백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술, 어떤 교사, 교육자, 시스템 등 어떤 것이든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하든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종의 성장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매우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설정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여전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설정의 지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가 이 설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고 있다면 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집중하세요. 시장 구조가 깨진 후에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큰 촛불은 깨집니다. 다음 캔들을 보세요. 캔들이 열리고 더 높게 거래되고 바로 거기서 멈춥니다. 따라서 이 캔들이 저점이고 이 캔들이 고점일 때 이 캔들이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점까지 올라가는 것은 숏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숏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글쎄요. 이 높이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캔들 고점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위험 매개 변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거래하세요. 마이크로를 거래하는 경우 다시 말하지만 틱당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수는 아주 작습니다. 만약 더 큰 전체 선물 계약을 거래할 경우 100포인트만 움직여도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 브로커에서 거래하는 것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할인 브로커와 거래할 초기 증거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 브로커와 함께 나가서 정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네, 할인 브로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할인 브로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기에 있는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형성된 후 합니다. 더 낮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택 설정 또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영역이 있는 곳과 가깝거나 근접한 곳을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점을 찍고 나면 저점이 발생하면 추격 가격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시장가 주문을 사용하여 진입하려고 하면 이 저점까지 거래되는 것을 보고 좋아, 이제 내려갈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위해 시장가 주문을 넣었다가 슬리피지가 발생하면 여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숏 포지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를 신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공매도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촛불이 올라갈 때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매상들은 그렇게 많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논리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 확인이 때문입니다. 필요해요. 모든 책에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가격을 읽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은 추가 매도, 즉 매도 스탑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장가 아래에 매도 스탑을 설정한 다음 이것이 바로 모멘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빠른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통합되거나 그 반대의 시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의 뒷모습.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를 보고 매수 스탑을 취하고 여기에 진입 패턴이 있다면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를 단점 목표로 삼으셨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매트릭스입니다. 네, 꽤 멋지게 들리네요. 깔끔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범위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최저점이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최고점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저점에서 고점으로 분할하여 중간점을 구하면 피보나치 50레벨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나치를 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또는 그 반대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를 클릭하고 50레벨을 강조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50레벨을 초과하는 것은 프리미엄 시장으로서 알고리즘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즉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은 당분간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지 않고 50점 미만으로 할인을 받지 않습니다. 좋아요. 50%. 여기 아래는 모두 할인입니다. 약세장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 이전 박스권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정 가치 격차가 생겼을 때 그 작은 공정 가치 격차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 알고리즘은 할인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반대 측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숏이 발생하면 시장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고리즘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구매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매도 프로그램에 있고 가격이 더 낮아지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유입될 수 있는 매수자가 들어와서 가격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어 스퀴즈, 불 스퀴즈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알고리즘이 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프리미엄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특정 진입점을 50% 미만 수준으로 낮추려면 이 범위에서 이만큼 낮고 이만큼 높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동영상이 끝나면 되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어디에서 나가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보여드린 실행 페이지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레벨 아래 50레벨 목는 여기 아래에서 쉬고 있나요? 판매 중지.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이상적인 종목을 숏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숏 포지션에 진입하려면 매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숏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샀거나 구매를 통해 충당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의향이 있는 판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저점 바로 아래에 매도 스탑을 설정하고 기꺼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 저점 근처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잠시 멈춰주세요. 동영상을 발견하고도 말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언급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의 촛불이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이전 캔들은 높고 다음 캔들은 낮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불균형입니다. 여기 이 영역에서 50레벨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매도 스탑을 공격했습니다. 이 불균형에서 완전히 닫혔습니다. 따라서 이 캔들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캔들만 상승하는 범위의 모든 지점은 매수 측면의 불균형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예약되려면 배송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락했다가 하락 움직임으로 다시 완전히 닫힙니다. 여기 캔들을 보시면 캔들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가격 변동입니다. 여기 항목의 정밀도 요소. 여기까지 내려오세요. 그 이후에 나머지 하루 동안은 다른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 1일 최저치라는 목표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달성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날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작은 포지션에서 물러나서 그냥 넘어갈 걸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테이블 위에 물건을 남겨둘 것입니다. 너무 일찍 들어올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충분히 사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팔지 않을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는 항상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격 움직임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정밀도라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 거래를 할 때 사용한 논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바로 그 거래가 어떤 거래를 배우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RTM 기계 이는 매주 반복됩니다. 매주마다요. 이제 이 이동에 포함된 핸들의 수를 세어보겠습니다. 800점에 합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4,800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믿어봐요. 좋아. 우리는 짧게 갈 거야. 이상적으로는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14,800달러에 합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여기 내려오셨다면 저는 바로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빠져나왔습니다. 범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범위가 가장 위쪽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손잡이가 5개인가요? 10개의 손잡이인가요? 20개인가요? 30개인가요? 50개인가요? 아니요.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능숙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니면 파격적인 할인 브로커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가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15에서 25를 걸고 있습니다. 전체 선물 계약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닙니다. 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움직임을 보고 실제 가격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트레이딩 뷰에 리플레이 버튼이 있어 캔들 형태를 볼 수 있지만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양초를 완전히 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입하는 연습은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특정 레벨로 끌려가는지 공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의 개장 전후 시간대를 볼 수 없습니다. 지수 선물이죠. 뉴욕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보통 제가 찾을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실행됩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것이 제가 아침에 집중하는 작은 부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가르칩니다. 저는 제 유료 멘토링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진정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 학생들도 이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순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실행입니다. 매수 스탑 또는 매도 스탑. 약세인 경우 매수 스탑을 실행한 다음 시장 구조가 하락하고 단기 저점이 깨지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 스윙 저점, 캔들 고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왼쪽에 더 높은 캔들이 여기 저점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저점과 다음 캔들이 이 캔들보다 더 높은 저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스윙 저점이 형성된 것입니다. 스윙 저점을 형성한 다음 그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면 이런 갭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그 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갭이 발생하면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도 스톱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이 캔들에서 매도 스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설정한 다음 해당 캔들의 고점을 스톱으로 사용합니다. 너무 넓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를 사용한다는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돈도 아니고요. 전체 선물 레버리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설정을 살펴보고 있다면 를 형성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 작은 5가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핸들이 움직이고 이 작은 10개의 핸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없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 수의 핸들을 아래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트위터에 있을 때 데모 계정을 정말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설정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설정, 계좌가 커지면서 데모 계좌 레버리지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데모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싱커스윕과 싱커스윕을 아는 분이라면 스크린샷을 보여드릴 때 종이 거래가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모든 것이 주황색입니다. 라이브 계정인 경우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좋아요. 또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데모 계정을 사용하면 데모일 뿐입니다. 좋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계정이 미처 날뛰지 않았음을 주목하세요. 이 멘토십은 여러분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을 익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0만 달러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의 재량과 타이밍에 따라 결정하고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일을 정말 잘하기로 결심하고 돈을 투자한다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닥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것은 적어도 아이디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거쳐 모든 전자 미니 선물 계약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 차트들 다시 돌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제가 제시한 차트들이 어떤 차트인지 확인하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오디오 해설로 들어보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사실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저를 처음 접하거나 기술적 분석이나 트레이딩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너무 빠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제가 계획한 강의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르침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질문이 나오거나 숙제를 시작하면서 오래된 데이터를 살펴볼 때 일중 차트는 11 차트에 불과합니다. 4시간 차트는 일중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도 일중 차트입니다. 5분, 3분, 2분, 1분 이 모든 주기는 일중 차트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유동성이 풀린 후 시장 구조가 깨지는 것입니다. 매수 스탑 또는 매도 스탑이 취해진 경우 매주 반대 방향의 예상 범위, 즉 주간 범위에서 더 높은 가격 또는 더 낮은 가격을 예상하십니까? 따라서 더 낮은 가격을 찾고 있다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더 짧은 기간에 시장 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생성된 범위를 분할하여 50%가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 공매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저점이나 불균형과 같은 것을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목표에 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공상적으로 좋아, 가장 낮은 저점까지 내려갈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저점을 출구로 사용하세요. 때때로 이러한 시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르칩니다. 가장 쉬운 목표를 세운 다음 시장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인덱스에 25개, 30개의 핸들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다시 차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입문 강의에서 제가 구성한 논리를 사용하여 시장 구조를 깨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장 구조 파괴 등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격의 불균형, 즉 공정 가치 상한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을 결정합니다. 를 입력한 다음 뒤늦은 예제에서 보이는 핸들 수를 기록하고 백테스트합니다. 다시 말해 얼마를 제공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컬렉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를 찾는 방법, 일지에 기록하는 방법, 매주 반복되는 설정을 찾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업로드 시간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운과 좋은 훈련을 기원합니다.